아버지, 유 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든 회장이 쓰러진 그 순간 자식들은 눈물보다 먼저 재산 분할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저택을 채운 건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피보다 진한 욕망과 서로를 의심하는 차가운 시선. 누구도 믿지 못하는 밤, 오직 한 사람만이 회장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 화려한 저택의 중심에 장석훈 회장이 앉아 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쇠약해진 손끝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문 앞을 지키고 있고 지방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집무실 한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삐뚤게 흔들리고 있다. 장석훈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 결국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 문이 열리고 장남 장민호가 들어온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계산이 깃들어 있다. 석훈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본다. 민호야,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숫자만 따지는 놈이 됐지?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린다. 걱정이 돼서 그렇죠.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셔야 저희가 준비를 하죠. 그 뒤로 둘째 아들 장진우와 딸 장윤서가 차례로 들어온다. 각자 손에 서류철을 들고 서로를 의식하며 눈치를 살핀다. 진우는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유 원장 수정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윤서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자식들 몫을 명확히 해두셔야 해요. 그래야 괜한 분란이 없죠. 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이토록 애써 키운 자식들이 결국 내 몸이 약해지니 남은 것에만 집착하는구나. 거실 한켠 가정부 윤정이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다. 정의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의가 어른거린다. 자식들은 끝없이 재산과 유 원장에 대해 언쟁을 벌인다. 석훈은 그 소음을 뒤로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연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밀려든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내가 이룬 이 모든 게 결국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진다. 자식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지지만 복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견제한다. 장석훈은 홀로 남아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꺼내본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다가와 묻는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석훈은 정희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정희 씨, 세상에서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그대뿐인 것 같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듯한 불안이 스친다. 그렇게 장씨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밤이 깊어간다. 저택의 밤은 유난히 깊고 무거웠다. 회장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복도에는 자식들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장석훈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쥔 약병을 바라봤다. 숨이 점점 가빠오고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몰려왔다. 그 순간 손끝에서 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석훈은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이내 심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오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고 시야가 흐려진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여전히 유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장남 민호가 서류를 들고 소리친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미리 정해둬야 불상사가 없지.
진우는 냉정하게 맞받아친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건강이 아니라 각자 몫을 확실히 하는 거야. 윤서는 한숨을 쉬며 서류의 시선을 고정했다. 서로 싸울 시간에 아버지께서 남긴 문서부터 챙겨야 해. 누군가가 회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정희가 재빨리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연다. 석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정희가 다급하게 소리친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나 복도 끝에 서 있던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 민호가 조용히 말한다. 지금 119를 부르면 아버지가 깨어나서 유언장에 뭔가를 더 남길 수도 있어. 그 전에 서류부터 챙기자. 진우와 윤서도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손끝에는 오직 재산 분할 서류만이 중요했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석훈의 얼굴을 닦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석훈은 겨우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정희 씨, 아무도 믿지 말게. 그들에게 내 인생이 숫자일 뿐이야. 거실에서는 서류를 두고 다시 언성이 높아진다.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희가 뭘 가져가면 어쩔 건데. 윤서는 차갑게 말한다. 가정부가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정희는 회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회장을 부축한다. 석훈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정희의 손끝은 떨렸다. 누구도 회장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의 시선은 오직 재산 분할 서류에만 쏠려 있었다. 회장실 안에서 정희만이 조용히 석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 밤 저택을 감도는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가문의 운명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깊은 밤 저택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깜빡였다. 집안 구석마다 자식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스며들고 거실에는 미처 정리되지 못한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회장실 안 윤정이는 침대에 누운 장석훈의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석훈의 숨결은 가늘고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정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여기서 더는 버티실 수 없어요. 자식분들 눈치도 심상치 않고. 석훈은 힘겹게 눈을 떴다. 정희 씨, 아무도 믿지 말게.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게. 떨리는 목소리, 손끝에 남은 마지막 의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안을 빠르게 정리했다. 회장의 약, 지갑, 그리고 얇은 외투 한 벌만 챙겼다. 문틈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 너머를 살폈다. 자식들은 각자 방에서 서류를 뒤적이거나 전화로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다. 누구도 회장실 쪽을 신경 쓰지 않았다. 정희는 조용히 회장을 업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 그녀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석훈은 거의 의식을 잃은 듯 정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희는 낮게 숨을 고르며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이 집에서의 수십 년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회장 한 사람뿐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택의 정원은 고요했다. 그녀는 회장을 업고 빗속을 뚫고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작은 승용차에 회장을 태우고 정희는 운전석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저택의 불빛이 희미해져 갔다. 석훈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낮게 중얼거렸다.
정혜 씨 부탁이네. 아무도 모르게.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도시 외곽으로 몰았다. 이 밤 두 사람의 도주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빗속을 가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저택의 어둠 속에는 남겨진 자식들의 욕망과 불안만이 남아 있었다. 비 내리는 새벽 윤정이의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골목에 멈춰섰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썰렁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회장을 부축해 작은 여관으로 들어섰다. 낡은 간판, 오래된 벽지, 삐걱대는 계단. 이곳은 누구도 회장과 정희를 찾지 못할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다. 여관 주인은 피곤한 얼굴로 방 열쇠를 건넸다. 이른 시간에 오셨네요. 오늘은 손님 거의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을 방 안으로 옮겼다. 좁고 허름한 방,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창문. 정희는 회장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급히 준비해온 약과 물을 건넸다. 장석훈은 한동안 숨을 고르다가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숨은 좀 편안해지셨나요? 석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약하게 웃어 보였다. 정희 씨 고맙네. 믿을 사람은 이제 그대뿐이야.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저택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회장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방을 정리하고 회장 곁을 지켰다. 잠시 후 석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정희를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남고 싶은 이유, 그대라서야. 내가 가진 것, 이젠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된 것 같네. 하지만 자식들과는 더 이상 내 진심을 나눌 수 없을 것 같아.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여관의 작은 소음만이 들려왔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회장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 작은 은신처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정희 씨,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허상일지도 모른다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네. 여관방의 창밖으로 빗방울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짧은 고요가 흐른 뒤 장석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희가 다가가 그를 부축하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꽤 두터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석훈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정희 앞에 내밀었다. 정희 씨, 이걸 받아주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뜻이네.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자 석훈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난 내가 모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네. 내 자식들에게 남겨봤자 서로 물고 뜯는 것밖에 더 되겠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하실 생각이세요? 자식분들이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석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네. 누군가는 이 결정을 지켜봐줘야 해. 정희 씨, 나와 함께 이 마지막 길을 걸어줄 수 있겠나?
정희는 서류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문구와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정희에게 소소한 감사의 표시가 적혀 있었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지라도 이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싶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의 신뢰와 결의가 흘렀다. 밖에서는 아직도 빗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여관에서 조용한 밤이 흐르는 사이 장씨 저택은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있었다. 회장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자식들은 패닉에 빠졌다. 장남 민호가 가장 먼저 정희의 부재를 눈치챘다. 가정부가 사라졌어. 아버지도 안 계셔. 진우는 곧장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고 윤서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호는 한 발 앞서 손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설 탐정에게 맡기자. 경찰에 알리면 괜히 소문만 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에는 낯선 남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정부 윤정희의 방을 뒤지고 회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조사했다. 민호는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정희가 아버지의 유언장이나 자산 관련 무언가를 챙겼을지도 몰라. 이대로 두면 우리 몫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진우 역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분명 아버지께서 뭔가를 남기셨을 거야. 정희가 그걸 가지고 달아난 거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윤서는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 우리 재산을 다 빼돌리려는 건 아니겠지? 며칠 뒤 사설 탐정은 정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냈다. 여관 도시 외곽 이 근처에서 최근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민호는 이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자. 정희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손에 넣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장씨 가문의 자식들은 점점 더 집착과 불안에 사로잡혀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가정부가 우리를 배신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윤정희와 장석훈을 향한 추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여간의 좁은 방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밤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정희는 회장 곁에 앉아 조용히 약을 챙기고 있었다. 장석훈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희 씨,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당신뿐이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석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얼마 전부터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네. 그런데도 자식들은 내 건강보다 유언장, 재산 분할에만 관심을 가졌지. 사실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석훈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백을 이어갔다. 약이 바뀌어 있거나 식사에 이상한 맛이 나는 날이 있었네. 처음엔 내 착각인가 했지. 하지만 최근엔 내 침대 근처에서 이상한 약병을 발견했어. 그 약이 내 심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나는 알고 있었네. 정희의 손끝이 굳어졌다. 설마 자식분들이. 석훈은 쓰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진 것을 노리고 내 죽음을 앞당기려 했던 거지. 자식이라 믿었던 이들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더군. 석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었다. 정희 씨, 내 마지막 소원은 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이 모든 증거,
당신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정희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도시 외곽 허름한 여관, 새벽의 고요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윤정이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장석훈은 침대에 누운 채 점점 더 쇠약해진 숨결로 정희를 바라봤다.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목소리와 발소리의 수가 한둘이 아님을 알아챘다. 곧이어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윤정희 씨,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사설 탐정과 장씨 가문의 자식들이 여관까지 쫓아온 것이다. 정희는 단숨에 회장의 곁으로 달려갔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석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재빨리 회장을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켰다. 문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희, 문 열어. 당장 아버지를 돌려놔. 정희는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여관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좁은 복도를 따라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정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뒷골목은 어둡고 빗방울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희는 회장을 업다시피 안고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발소리와 고함이 이어졌다. 저쪽이야. 놓치지 마.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몸을 맡긴 채 간신히 숨을 골랐다. 고맙네 정혜 씨 끝까지.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작은 공터로 빠져나왔다. 정희는 회장을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결심했다. 그 사이 자식들과 탐정들은 여관방을 뒤졌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빗속을 달리며 정희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다.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그렇게 위기의 추격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망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새벽 빗물이 흐르는 골목 끝. 윤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장석훈 회장을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몸을 숨겼다. 회장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걸 직감했다. 곧 뒤따라온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골목을 밝히기 시작했다. 자식들과 탐정, 그리고 경찰이 몰려드는 가운데 정희는 회장을 꼭 안은 채 경찰에게 다가갔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장석훈 회장 맞으십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실 겁니다. 석훈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경찰과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내 가족이 내 죽음을 앞당기려 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유언장 역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정희는 회장이 내민 봉투를 경찰에게 건넸다. 경찰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본인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밝힌다. 가족들에겐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긴다.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봤다. 민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치실 겁니까?
석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지켜온 건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내 손으로 하겠노라. 경찰은 유 원장과 증거 서류를 받아들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조용히 회장의 곁을 지켰다. 이 순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오랜 세월 감춰졌던 진심이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장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되어 세상 앞에 남겨졌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장석훈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윤정이가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긴 추격과 폭로, 그리고 유 원장 공개 이후 회장은 더 이상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는 장씨 가문의 자식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호, 진우, 윤서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 원장 공개와 경찰 조사로 인해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경찰과 변호사가 들어와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석훈은 힘겹게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류가 정리되고 모두가 나간 뒤 회장은 정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희 씨, 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줘서 고맙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야말로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밝은 빛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와 후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천천히 흩어져 갔다. 자식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오만도 욕심도 화려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았다. 진실의 끝에서 장석훈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남기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정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재산과 명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난 한 인간의 진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랑, 양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돈보다 권력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